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입장문에 대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기자회견입니다. 방송통신문외한 김태규 직대는 방통위에서 나가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와 관련해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 첫 국회 출석이라 힘들었을 터이고 하소연할 것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입니다. 첫째,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8월 7일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 8차례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토론 없다는 증언은 불법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토론 없이 7, 8차례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떼쓰기일 뿐입니다.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둘째,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며 장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박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 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 변호사에게 방통위 법률 대리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 장악이었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권태선, 김기중, 박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여서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것 역시 방송 장악의 의사였음을 이제야 대리실토하는 겁니까? 넷째, 국회에서 기관 증인에게는 각 기관의 협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합니다. 협력관이 돌아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면 당연히 송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모든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이 그렇게 채택되어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벼랑간 이러한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 주소를 확인해 집까지 송달했더니 이제 구체적인 신문할 요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요지는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송달된 출석 요구서의 신문 요지는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지가 아니면 뭡니까?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자유재량을 강조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어보낸 신문 요지는 인정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국회 무시이며 삼권 분립 훼손입니다. 다섯째, 김태규 직무대행은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하였다며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많이 아프셨습니까?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부터가 김 직무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심지어 김 직무대행은 이 답변서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사무처장도 기획조정관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답변서를 써냈단 말입니까?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덧붙여 과방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 공무원들도 무너져가고 있다며 방통위 직원들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방통위 직원들을 정작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수, 김태규 등 낙하산 위원장들과 고위직 간부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방통위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국회 담당 직원에게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국장, 처장,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며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방송 문외한 직무대행의 궤변에 하나하나 답을 할 가치조차 없지만 국민 여러분은 아셔야 하기에 궤변을 하나하나 바로 잡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됩니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나? 지금 하는 거? 네, 4월의 봄 3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네, 4월의 봄 우리 또 멋진 여성 의원님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먼저 하나요? 네. 최고위원이 돼서 돌아온 전현희. 일단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경기 남양주 갑. 경기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과방위원장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 전현희 서울 중성동 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등. 쓰러져도 아무리 쓰러뜨려도 쓰러지지 오뚜기. 않는 불굴의 오뚜기. 오뚜기 살아 돌아온 전현희. 네, 전현희 기호 8번 최고위원님. 전현희. 예. 최고위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4월에 보면 실세 네, 김혜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의회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안산시 을 국회의원이시고요. 머리 스타일이 좀 예뻐지셨네요. 뭔가 좀 컬이 들어간.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때 길어져서 노현희 그런가? 변호사님이 네, 스스로 맞아요. 셀프 진짜 받을 전현희 받고 싶어요, 최고위원님 아니 그렇지 포함해서 않아요. 저 원래 저 훨씬 칭찬을 좋아요. 좀 이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여러분 저 오늘 머리 잘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도 전현희- 잘랐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도 지금 한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싹둑 잘랐습니다. 엄청 싹둑이에요. 네, 이번- 2달 동안 못 잘랐구나. 미상원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드디어 오늘 잘랐습니다. 아, 그 최고위원 선거하시느라고. 네, 미상원에 뭐. 날고 싶은 닭 푸드득님이 전현희 최고위원님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자다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히 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오 이러셨습니다.
근데 몽실 언니 있잖아요. 아, 우리의 영원한 몽실 언니. 언니. 완전 그 스타일로 짧게. 네, 미장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짧게 잘라야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요. 짧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셋다 머리 삭발하는 건 아니죠?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또 싫어하실까 봐. 그래서 우리는 길었다가 또 잘라졌다. 기르면 또 똑같이. 의원님도 머리 네. 오늘 이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잘랐어요. 아, 오늘 어쩌다가 다들. 네 분이 그럼 다 다 머리를 자른 거예요. 김현 의원님도 네. 약간 손본 거죠. 저는 염색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달라졌다니까요, 제가. 뭐가 염색. 예뻐졌다. 헤어사랑 염색. 네, 이희영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원 가입해 주셨고요. 네, 남이상순님 복지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복지국가랑 민주국가랑 차이가 있네요. 네, 역시 돈의 차이다. 그런지 아니면 개월수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들어오셔서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정말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 어떻게 2등했냐, 예, 이거 좀 물어보십니다. 예, 좀 소감 내지는 힘들었던 점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당선시켜주신 당원분들,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현명하신 것 같고요. 이 집단 지성이 정말 두렵고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책임이 무거움을 느끼고요. 어떻게 살아왔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가 시작할 때는 상당히 순위가 높았습니다. 높았죠. 그래서 뭐 1, 2, 3위 요 안에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어느 날 이게 계속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순위 밖으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마타도랑 여러 가지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좀 요인이 한 3개 정도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를 계속 괴롭히던 마타도와 가짜 뉴스를 이제 계속 해명을 하면서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이랬는데 당원분들이 이제 좀 끝부분에 가서는 그 진정성을 좀 알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가.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무래도 제가 좀 이제 순위가 잘 나올 거다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좀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데 뭐 우리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가 권익에서 정말 존경하고 아끼던 그런 우리 권익이 김 국장이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이제 일을 당하면서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용산에 가서 직접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수뇌부에 의해서 그것이 좌절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아끼고 사랑하던 상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저도 너무너무 많이 마음이 그야말로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정말 고통스러워했는데 그게 이제 법사위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저를 뭐 오히려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고 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힘 송석준 의원의 그 이제 발언에 그것도 제가 발언 시간에 끼어들었어요. 발언 것도 얻지 않고 그냥 고함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의 그런 이제 뭐 안타까운 분노 뭐 이런 모든 게 좀 폭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격한 발언이 있었고 그것이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방금도 이제 댓글에서 시원했다 뭐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때요. 혹시 뭐 이렇게 권익위 내부의 그 회의에서만 딱 그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뭐 위에서 조금 압력을 받거나 위쪽의 의견도 좀 수렴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일단 이건 이제 실무진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법령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보고서 이런 거를 이제 전원위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율을 하죠. 그래서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 윤석열 정권 제가
그 문재인 정권, 우리 민주당 정권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뭐 거의 없었던 것 없었는데, 같은데요.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저를 견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권익위의 이제 부위원장들이 용산과 수시로 소통하고 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수시로 용산에 가서 지침을 받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위원장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부위원장들이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용산과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사안에 저는 과연 용산과 소통이 없었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저는 의문이고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용산과 만약에 소통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 부부의 착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일개 권익위의 공무원이 그것을 뭐 수사기관을 보내야 되고 뭐 현장 조사 용산에 가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웠을 거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압박을 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 권익위 전원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했잖아요. 전원위에서 결정도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한 게 네. 권익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해야 된다.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상임위원장이시니까 잘 알 텐데 상임위원장이 이거는 종결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종결해야 됩니다. 전 네. 찬성합니다. 간사님 찬성하시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손들고 부위원장 3명이 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손을 해버리면 그 밑에는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결정을 한 겁니다. 전원위에서. 근데 제가 권익위원장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은 의장이기 때문에 네. 뭐 위원장님 아시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공정하게 이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먼저 의사표명을 다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그냥 권익위 수뇌부에서 거의 결정하다시피 한 전원위원회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렇게 네.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우리 김 김 국장이 국장은 엄청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분이 또 굉장히 강직해요. 소신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뻔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내는 데 대해서 네.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거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필님께서 최고 반가운 전현희 의원님 국힘한테 사퇴 압박받을 때 기절할 뻔했어요.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점심 사주고 싶어요. 김성장님도 얼마나 맑고 정의로운 사람인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고요. 로라 아빠님. 난 지지는 안 했지만 응원했어요. 우린 같은 민주당입니다. 이러셨고요. 감사합니다. 블루맨님께서 노영희님,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최고위원 당선되신 전현희 의원님 모두 화이팅입니다. 새날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만 원이나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값으로 보내신 건가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과 김현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락 사주셨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게 다 최고위원 되신 거에 대한 축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최민희 후원의 계좌 국민은행 43720-1-04-350-412 43720-1-04-350-412 국민은행이고요. 김현 의원에는 농협 계좌입니다. 301-0339-8551-81 301-0339-8551-81 네, 그리고 전현희 후원의 농협 301-0343-8643-91 301-0343-8643-91 농협 전현희 후원의 계좌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못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틈나실 때 한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현희 최고위원님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과하라 이랬어요. 좀 무서운데요. 괜찮습니까? 지금 그 발언으로 일단 국민의힘이 108명이 전원 저를 국회의원 제명을 해라. 예. 이런 제명 결의안을 냈고요. 그리고 또
보수 단체에서 저를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형사 고발이 됐고 그리고 네. 오늘 또 국가인권위에 그 서울시 의원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항상 이종배인가? 네, 네네. 이종배 저 서울시 의원. 고발한 사람인데 그 사람. 네, 그 뭐 인권위 또 이제 제소를 했고 또 그분이 또 저를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로 제목이 뭐예요? 모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뭐 기타 등등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랑 국힘도 이제 법적 조치검토 하겠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저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과하실 건가요? 지금 이 황당하죠? 네. 네. 일단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본질은 이 억울한 김 국장, 강직한 김 국장의 죽음, 희생이 왜 그렇죠. 일어났을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진상 규명으로 이렇게 국민의 민심이 타오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김 국장이 정말 젊고 전도가 유망했던 그런 강직하고 정의로운 분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이 부분을 궁금해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진상 규명과 고인의 명예를 찾아주는 것이 또 제가 아끼던 직원에 대한 상관의 도리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한마님. 이 정부는 네. 참 나쁜 습성이 있어요. 어떤 일이 터지고 본인들이 잘못한 사안, 궁지에 몰리면 그 남 탓하고 떠넘기기에서 모면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북한의 휴민트, 국정원 휴민트가 정말 박살나서 정말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랬죠. 처형당했다고 하고 그것도 사실은 국정원의 관리 능력 부재, 국정원의 역량이 안 된 건데 그거를 갑자기 간첩죄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한동훈 대표가. 예, 그랬죠. 그렇게 그 프레임을 전환해요. 그렇게 검사 해갖고 프레임이죠, 검사. 모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간첩죄가 그러면 무조건 통과돼야 되는 법이냐?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에 김명석 신친일파 네. 임명하고 그 신친일파가 임명된 당일 친일파 명예회복을 얘기한 이 말도 안 되는 국기문란, 맞습니다. 국채문란 행동에 대하여 이종찬 광복회장이 저항하고 이게 용산에 밀정 그림자가 있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복회장이 오히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광복회 감사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광복회 감사한다고 하니까 이 정권은 진짜 밑바닥을 다 보여준다 싶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님 경우도 먼저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송석준 의원인가? 누군가가 그 죽음이 전현희 위원장 책임이다. 의원 책임이다는 식으로 왜 그런 말도 나오니까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안 받았으면 이 일이 터집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모든 시발은 그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를 엉뚱하게 정말 엉뚱하게 자기들이 탄압했던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 태도 아주 그 못된 나쁜 습관에 대하여 진짜 응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사과 요구하는 것도 가당찮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 송석준 제명 결의안 오. 네, 170명 의원 전원 송석준 명의로 제명 결의안.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대변인 논평 등으로 고인의 죽음이 야당 책임이다. 계속 이런 주장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민주당 그러니까 고인을 그 정무위에서 뭐 이렇게 정인으로 불러서 질문을 해서 압박을 받았다. 그 때문에 뭔가 이제 야당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덮어씌기하고 남 탓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책임을 이제 그 마치 희석시키고 희석시키려고. 네. 빠져나가면서 이제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다. 네. 반드시 이 죽음의 진상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현희 의원님 요번에 일요일에 그 김건희 살인자 그 발언 이후에 엄청난 사실은 지지로 이번에 이 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지지율 전당대회 지지율도 집회에도 41% 넘어갔고. 예. 네. 그래서 야권 전체로 보면 50%가 넘는 거죠. 그렇죠. 네. 합치게 되면.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막 그 발언하고 엄청 공개했잖아요. 뭐 네. 온 언론이냐 다 저를 이제 공개하는데 동원이 됐고 뭐 국힘 용산 뭐 그냥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서 제가 죽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랬죠. 국민들께서 살려주신 살려주셨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은 다 이제 지금 용산에 대해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저들이 좀 무서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좀 국민 놀랍- 여론조사에서도 2등하셨죠. 네, 여론조사도 그렇고 30%가 국민 여론조사 이번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봤을 그래서 때. 국민들이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함께 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용산은 그만큼 무서울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너무 우리 지도자께서 조용하시죠. 아니 뭐 두 분이서 열심히 말씀하시니까 틈이 없어요. 계속 하세요. 네. 네, 이제 권익위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이 김 국장 사망 자체 조사 시급한 일이 아니다. 이 사람 과로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김현 의원님 이거 이런 발언 어떻게 지금 보세요? 방통위 저희가 3차 청문회가 내일 앞두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 인사청문회 하고 그다음에 현장 검증하고 그리고 이 두 번에 걸쳐 청문회를 했는데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힘들게 한다.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된 분이 나와서 고문이란 표현을 거기서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태규 위원장은 새벽 2시 반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잠을 2-3시간밖에 3-4시간밖에 졸리다고요? 못 잤다고.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렇게 쉽게 공무원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거든요.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공무하시는 분들 그럼요. 있고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정치 공작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네. 저희한테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마치 가방이 방통위 일 때문에 그런 것이냐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그게 결국은 언론에서 받아주고 쓰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막 무관내기식으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이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곧 새벽이 온다 이렇게 봐요. 네. 뭔가 멋있는데요. 곧 새벽이 온다. 대한민국 지금 제일 어두울 때다. 이 동특이전이 가장 어렵다. 새벽에 딱 멋지게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절망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기울어진 언론을 정말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그 국민의힘에서 1대 108 그러니까 108명의 국힘 의원들이 의원들,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 그렇죠. 그게 언론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아마 수백 건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은 저희 막말에 국민의힘이 분열돼 있다가 이제 똘똘 뭉쳤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단결해서 뭐처럼 이게 이제 뭔가 단결하는 이런 계기로 됐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가 엄청 쏟아졌어요. 우리 민주당이 170명이 결의안 당론으로 발의한 거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근데 이게 기사를 찾아보면 네, 안 나오죠. 2개 내지 3개. 아, 그러니까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 송석준을 네, 제명 결의했다는 제명한다는. 거. 네. 법사위원장이 한 번 그 진행하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청문회 때 나와서 양심 고백했던 분에 대한 기사가 딱 한 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온통 전체 네. 기사가 다 전현 네. 의원. 그러니까 이 그 비교 대상이 결의안 낸 거 이걸 비교하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네요. 그냥 하나는 수백 개, 하나는 두세 개. 그러네. 예, 그래서 언론이 완전히 기울어졌다. 좀 그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50% 가까이 지지율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대단합니다. 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송개혁, 언론개혁 좀 해주십시오, 두 분. 아, 네. 진짜 이런 76년간 4번 있었대요. 의원 제명 추진이. 근데 이번이 세 번째. 벌써 세 명이 정청래, 최민희, 전현희 의원. 네, 거기서 멈춰 주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아니, 저한테. 지도자 동지가 저는 살려주십시오. 여기 김태규 대행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십시오. 전 빼주세요. 총량 법칙으로 저는 다 했어요. 네. 또 두 분이서 대화 나누네. 여자 정청래요, 이분은. 먼저 당했어요. 네, 먼저 당했어요. 그게 뭐 저분- 그것만 당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보기엔 몇 개예요, 고발이 너무 지금? 피투성이에요, 내가 봤을 때. 제명. 그다음 그다음에 보수단체 고발. 유린권 고발. 고발. 그다음에 탈북단체 고발. 네. 아이고 보수단체 고발. 보수단체 고발. 정말 비슷해요. 대단하다 진짜. 전 한 번 진짜 하나예요. 같이 한번 하나요? 네, 김 하나밖에 의원님? 안 저는 되나? 예전에 19대 때 많이 했으니까. 좀 열심히 싸우세요. 네. 날고 싶은 다푸드푸드님이 또 슈퍼챗을 처음이죠, 고발 당한 보내시면서 거. 아니요, 저 권익위 때 얼마 아니 고발 국회의원 많이 되고 됐잖아요. 삼선한 동안 처음이죠. 그렇죠. 네. 네, 또 축하드립니다. 슈퍼챗을 지금 보내시면서 권익위 네. 때도 엄청 많습니다. 아, 지금. 네. 권익위 때고 국회의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용화대 이전 수의 계약, 양평고속도로 최병 수사 외압,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여기 이제 중요하네요.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것들이 국민을 모욕하는 모욕죄가 아닐까요? 이랬었는데 진짜 정말 뭐 말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얘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 나온 김에 3차 청문회 과방이 21일 날 내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태규 씨 자기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사또 재판이냐 이러면서 그 사또 재판 찾아봤더니 검색도 안 되는 단어던데. 원님 재판을 사또 재판이라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없던데요?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사또 재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봤더니 그러니까 원님 재판을 그 사람 예, 그분이 예, 사또 재판이라고 한 것 사또라고 같은데 한 원님 재판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장 것이냐. 때리는 거잖아요. 예, 예, 뭐라 그래야 돼? 원님이 마음대로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했다 이런 우리가 취지인가 봐요.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왜 그러지?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이거를 내일 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 새가 방통위의 상임위원도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적으로 심판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요.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그거야말로 리모델링. 네. 네, 우리 뭐 어떤 분이 그 발언 그 단어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른 고발당했답니다. 단어였어요. 네, 그 얘기가 우리 안하김 리모델링. 자, 불법적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에 세 번째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김태규 두 분 다 3차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여기에 대해서 증언 거부 고발하면은 나 맞고서 한다. 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뭡니까?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그 민주당 과방위원님들은 김태규가 그랬대요. 예, 네. 김태규 증인에 대하여 저희가 14일 전에 네. 증인 채택을 하고 이게 공보에 기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면 이거는 뭐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네. 그리고 출석 안 한 데 대해서 고발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 과방위원들 전원의 뜻입니다. 아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 개혁신당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우호적이죠. 근데 김태규 직대 직무대행이 이렇게 말했어요. 방통위 청문회는 인권 유린을 하고 있고 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의원들을 고소하겠다. 인권이 진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개가 웃어요. 걔가 웃어요? 네,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어. 아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청문회에 또 불참하면 추가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네, 이미 하셨습니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은 김태규 국회 나오기 싫으면 사퇴해라. 네. 이러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민주당 과방위원을 타겟으로
기자회견, 그러니까 입장도 발표했고 김태규 대행이 네. 그리고 뭐 계속 그 비슷한 기조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미 과방위원 전체 이름으로 어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으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과방위원장 이름으로 이 기자회견을 또 해서 그렇죠. 그게 얼마나 궤변인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19일 날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에 있었던 이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를 비판하면서 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19일 날 이런 얘기도 하나 또 했었죠.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 그리고 변론 자료 유출. 최민희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변론 자료를 유출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했었거든요. 유출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유출했는데 그게 국회로 흘러 들어왔다. 네. 그래서 방통위가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뭐 이런 거고 네. 그걸 문제 삼겠다는데 이게 행정재판은 민사재판의 그 같은 개념으로 분류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뭘 문제 삼겠다는 건지 제가 느끼는 건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다들 명민하신데 네네. 그중에 안 그런 분이 섞여 계셨던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판사 무슨 소리? 들은- 우리 역대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할 때 보면 검사도 물론 그 기소하면서 무리한 기소도 있지만 재판정의 판사가 무리하게 구속시키고 억울한 죄를 만들고 검사와 판사가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정치 재판 군부 권위주의 정권 군사 시절에는 정권 때도 그랬고. 예, 그랬는데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검사와 재수 이걸 통해서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 그때 무슨 자료를 그때 공개했기 때문에 변론 자료 유출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답변서 방통위 답변서. 변호인의 답변서인데요. 아, 네. 네, 그 답변서의 내용이 사실은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한 내용이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그 취합하고 그리고 검토를 했다는 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속적으로 하지 않았다. 7월 그다음에, 31일에서 2주 전. 그다음에 재량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러니까 그 권태선 이사장하고 박선아 이사하고 네. 김기중이죠. 이 세 분이 그 행정심판에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네. 한 것에 대한 방통위의 답변서인데 저도 물어봤죠. 이 답변서 보셨냐 그랬더니 네네. 방통위원장 기가 막힌 얘기를 줬어요. 못 봤대요. 안 봤대요. 어머 왜요? 그리고 사무처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혹시 답변서 검토했냐? 보셨냐? 네. 못 봤대요. 또 기조국장 그 담당 기조국장한테도 혹시 답변서 읽어봤냐 하니까 못 봤대요. 그럼 누가 봐요 그걸? 아니 그래서 왜 안 봤냐 그랬더니 바빠서 못 봤대요. 첫 그게 번째. 말이 돼?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변호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써낼 건데 그 이 변호사가 누구냐면 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KBS 이사예요. 어머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두 번의 답변서를 이 변호사가 제출했고 내일 나오라고 하니까 불출석 사유가 방통위로부터 의뢰받은 내용 때문에 자기가 나가게 되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불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엉망진창이라는 게 KBS 이사로 됐으면은 네. 변론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이해충돌이죠. 이해충돌이잖아요. 그 해피나 깊이를 예, 해야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이 방통위 직무대행이 그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거고 네. 사무처장 기조국장 다 안 봤다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네. 그야말로 궤변이고 그래서 이제 뭐 최민희 위원장도 회의하면서 얘기했지만 방통위 이런 식의 방통이라면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위원장이 또는 직무대행이 그 사무처 직원들을 거의 권익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만약 아마 무지 혼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나오는 게 이진수 위원장이 네. 이 고문받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을 생각하사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없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막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외려.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 기록을 들어보이며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증인들을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양 박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국회 청문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청문회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고 위원장이 그런 예, 역할을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받아서 그렇죠. 꼼꼼하게 예.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다시 그분의 입장문을 읽어보면서 판사다 아직. 예, 그런데 판사가 재판받는 분위기 거꾸로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매우 불쾌했나 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누군가를 향한 하소연, 아우성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저렇게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게 힘든 거였나 저 그럼요. 분에게는 네. 그런 생각이 맨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높은 데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거. 근데 재밌는 거 소소한 건데 제가 또 출력을 했는데 12장짜리로 나오더라고요. 그 김태규 위원장의 입장문이. 그래서 다시 제가 12장이 너무 많아서 압축을 했더니 양면으로 했더니 4장짜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 글씨가 글씨가 큰 거요? 자간 구간도 굉장히 늘리고 눈이 안 보이다 보죠. 아니 눈이 안 보이면 글씨만 크게 쓰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분량을 상당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많아 보이게 하려고? 네, 많아 보이려고 12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축했더니 3장 반이었어요. 근데 MBC 제3노조도 유사한 취지로 좀 약간 반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MBC 제3노조가 저 고발한다고 또 그랬어요. 네, 맞아요. 고발 아직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했어요. 했어요. 벌써? 네.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벌써 했어요. 또 했어요? 했어요. 이거 했어요. MBC 한 걸로 해요. 제3노조가 최민희 위원장을 16일에 검찰에 고발했다. 했어요. 뭘로 했어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고자 그래요, 이거. 반인권적으로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했다는 이유다. 인권유리. 근데 왜 제3노조가 왜 이런 걸 하죠? 거기 제3노조에 가담하고 이거 있는 분 뭐죠? 중에 근데 MBC 제명이 사장 뭐예요, 설로 거론되는 분이 인권유린이요? 2분이나 있어요. 아니 근데 인권유린이라는 거는 형사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있는 건 강요죄 같은데. 내가 봤을 강요죄 땐. 답변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답변하지 말란 말도 했어요? 멈추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저는 멈추라. 아니 제3노조 관계자분한테 답변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그거요. 예, 예. 근데 그리고- 본인은 그 재판과 상관없잖아요. 그분은 상관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3노조에 따르면 14일 청문회를 최 위원장이 열고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부른 거를? 방통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새벽 2시 30분까지 청문회를 했는데 을지 연습 때문에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는 김태규를 너무 나 그거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 정말. 아니 을지훈련을 우리도 해봤는데. 아니 을지훈련은 사실은 출근을 조금 일찍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7시. 그것도 첫날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했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9 to 6예요. 방통위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토록 그 운영 규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2-3시간, 3-4시간밖에 못 잤는지. 을지 훈련 받아봤잖아요. 네. 장관으로 우리 노란색하고 녹색. 받아봤죠. 을지 노란색 때. 훈련은 차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잠깐 가서 얼굴만 한번 비추고 자기 방에 가서 아니 앉아있거나. 업무 보죠 네, 그냥. 그리고 그 전체 모여서 회의 한번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 게 제3노조 반대. 관계자는 을지 연습 때문에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는 김태규 부위원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거의 질문은 계속 정연이 가능성이 반복됐다. 높은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에게 새로 질문 시간 5분을 부여하기도 했다. 고문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며 신문합니다. 그날 김태규 부위원장은 고문을 당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죄 지은 사람 신문하듯 공무원들을 몰아세웠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술 거부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공박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한 진술이 얼마나 임의성이 있을까 의문스럽다. 자기들 멋대로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이라는 말을 지어내면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알려고 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덧붙이면 네네네. 저희가 가방이 의원이 민주당이 11분, 그다음에 혁신당 하나,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개혁신당 개혁신당 한 분, 분. 이래가지고 13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7명이거든요. 토탈 20명이에요. 진짜 많네요. 그래서 7분을 하면 네. 그 20명이 다 하면 140분 두 써야 시간 되고 넘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 그리고 답변, 중간에 숨 답변. 쉬고 네. 뭐 이러다 보면 7분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이 한 8분에서 8분 30초예요. 그래서 한 명에서 20명까지 다 끝내는 게 오전 2시 돼야지만 한순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추가 질의 5분, 그다음에 재질의 5분, 3분 이러면은 다른 상임위의 1.5배가 소요되고 그다음 증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증인이 2시 반부터 5시 또는 7시까지 연장되는데 이게 만약에 불편하면 네.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러네. 꼭 해요. 꼭 해요. 호사지랑 발언 꼭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명, 13명 있는 상임위가 아니다는 거고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이 대략 18명, 20명가량 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들어가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통상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끝나는데 증인까지 포함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새벽까지 가는 거죠. 그거 하기 싫으면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위원장의 말씀이죠. 그렇군요. 이 정도 일 안 하고 아니, 방통위 근데 못합니다. 그날 당일에 차수 변경을 해야 돼요. 12시가 네, 12시 넘으면. 넘으면. 차수 변경에 국민의힘 위원들도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날. 왜 저한테만 공격해요?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그날은 최영두 간사가 네. 정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반복해서. 네, 같은 그래서 제가 말. 속기록 봤더니 네.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광우병, 요지가? 2008년도 광우병을 광우병. 가지고 MBC가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만배 신앙님 건 가지고 MBC가 잘못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MBC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사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 내일 청문회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탄압했는지를 가지고 내일 이제 주포스를 날려야죠. 그 민상훈 씨 좀 읽어주세요. 네? 민상훈 씨. 민상훈 씨가 어딨죠? 네, 박현탁 씨가 안 나오니까 민상훈 씨가 나타나.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지금 펼쳐놨는데 얘기가 안 끝나서 제가 그런 건데. 읽어주세요. 네. 민상훈 씨가 5만 원 슈퍼챗 쏴주시면서 투사 전현이 최고위원으로 들어왔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팩트로 두들겨 패는 과방위 최고간사 김현 의원님 계속 불의를 두들겨 패주세요. 4월에 보면 최고 MC, 최고 앵커, 최고 진행. 어머 이거 나 얘기네. 노영희 변호사님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자랑. 어머 지역구 과방위 처음이다. 남양주. 이건 꼭 읽어드렸어야 되는군요, 제가. 네. 평내는 아니에요, 최민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평내는 최민입니다. 민주진영 새해 날의 4월의 봄. 허벌나게 응원합니다. 야, 이거 제가 박수 쳐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야, 저 지역구 제2의 없으면 이제 박현탁. 지역- 아니 박현탁님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써요. 일요일 날도 저희 안산시을 지역 우리 이제 모여 있는데 전현 의원님 오셨거든요. 그 옆이 남양주였어요. 나란히 앉았어요. 근데 계속 아는 척을 하는데 둘러싸여가지고 인사를 미처 못했어. 박현탁 씨가 계셨어요? 그 키 큰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래, 에이 다음에 해야겠네. 어떻게 응원하셨거든. 엄청. 인사드리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은 네. 여성만 찍었어요. 근데 한 분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여튼간 저는 과방위원장도 이래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과방위원장이 남아 날까 사실 2년 아니에요? 2년? 네. 어떻게 아유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올 한 4개월 안으로 방송 장악은 저희가 이제 가부간에 결판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방통위에서 하도 엉터리 같은 그런 결정을 막 내고 그게 다 옳다고 막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 분명히 이것들이 다 올라가면 절차 위반으로 이거 되게 중대한 무효 사유라고 저는 솔직히 저도 저희 강하게 변호사로서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러거든요. 그거 나오면 사실은 방통위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절차적으로 위배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런 의결을 유지시켜 줄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끝장이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계속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아무리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그래도 본인들 하실 일 제대로 하시면 국민들이 다 알아주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알아준다. 예,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방통이 3년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한 7, 8개월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너무 힘들었죠, 그때. 악마 매일같이 악마를 봤다 이제 네네. 이랬는데 나는 악마를 봤다. 이런 예, 거. 나는 악마를 봤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얼굴이 편안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MBC 그 구성원들이 그 이제 이진숙을 뭐 잘라야 된다. 네. 이제 이거고 그다음에 탄핵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 이제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올리는데 네. 정말 기발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MBC의 저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궤도를 같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이 참고인으로 나오는 MBC 그 본부 이호찬 이제 새로운 우리 또 정말 대단한 참 얌전한 분이거든요. 말씀도 많이 안 하셨고, 근데 네. 최근에 나와서 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맞짱 뜨는거나 본인의 소신을 소신껏 말씀하시는거나 이런 걸 보면서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치거나 조그만 타협이라도 하면 안 좀 되겠다. 어렵게 생각하고 줄기차게 가야 된다. 사실은 위원장님, 최민희 위원장님 진짜. 왜요? 예요? 왜요? 제가 네. 너무 타협적이죠. 차수 변경해가지고 2시 반까지 가는데요. 정말 우리보다 젊은 초선 의원들이 언제 끝나요? 간사님 언제 끝나요? 근데 몇 명은 그때는 그랬어요. 왜 진짜 그러냐면 지쳐가지고. 그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밤늦게까지 계셨잖아요. 새벽까지. 네, 네, 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게 많고 하고 싶은 말이 하고 싶은 남아 말이 있는 있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간사와 제가 이거는 우리가 어렵게 부른 증인 참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네. 둘이 네.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느라고 1시간 반을 더 했어. 더 했죠. 왜냐하면 그들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물타기의 수단으로 광우병 관련 보도를 들고 나온 것이고 그게 물타기이고 사실은 그 광우병 보도가 매우 공익적인 보도였다는 거 PD 수첩에. 그래서 결국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게 이명박 정부가 했잖아요, 그 그때. 기조를 네, 바꿨어요. 그리고 맞아요. 2번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걸 이끌어낸 하나의 계기가 된 게 그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힘이었죠. 근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왜 그 보도냐. 예, 그 이유가 저는 완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임무를 저희가 수행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는 그 광우병 보도가 공익적이었고 네. 대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 네. 예,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됐고 다른 하나는 이게 물타기라는 걸 규정하고 또 7월 31일로 돌아가야 돼서 네네. 그 작업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박경호 님이 최민희 의원님 화이팅 하셨고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여야 의원들 얘기를 다 네. 기억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치고 들어오고 빠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진짜 머리들 좋으시다. 네. 예, 발군의 실력. 고고식님이 저는 속도 모르고 김현 욕 엄청 했었는데 미안해요. 왜? 왜요? 그때 이제 방통위원 할 때 이제 그때 사실 MBN. MBN 이런 거랑 그것도 김현 의원은 원칙대로 하려고 했어요. 다른 맞아요. 의원들이 안 했지.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마다 얘기했어요. 아니 저보고 이제 왜 다 아세요? 네. 종편 그 왜 못 없앴냐. 네, 그것도 그 얘기.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는- MBC 그때 마지막에 그 지키려고 하실 때 단식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단식까지 하고 그랬을 때도 이제 그게 잘 안 알려지고 잘 진위가 잘 표현이 안 돼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때 왜냐면 이제 워낙 이쪽에 대한 그 기대치들이 높으시다 보니까 너무 화나는데 방통위원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근데 왜 김현 위원을 욕해요? 혼자밖에 방통위원장을 욕해야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제가. 맞아, 유명세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발님이 그래서 김현 간사님은 내공이 상상 이상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우리의 지도자시니까. 실세. 여기서 우리 실세. 한마디 하면 네, 우리 그러니까요. 꼼짝 못하고 네, 전전긍긍. 네. 가늘실입니다. 가늘실. 저 표정. 저것도 카리스마예요. 네. 자, 우리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5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국힘 당대표하고 첫 정식 회담을 하기로 했고 원래 오늘 실무진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실무진이 오늘 못 만났대요. 서로 이제 그 형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조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 측이 너무 이거를 쇼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를 사실은 좀 말도 하긴 했거든요. 그 어떻게 모든 될까요? 게 쇼죠, 뭐. 근데 그 쇼를 제일 잘하는 분이 우리 이 대표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일단 25일 날 그 최혜병 특검법 제3자 특검도 받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보 공작, 제보 그거 조작, 받으래요, 아 그것도 받으래요. 다 넣어요. 그냥 다 넣고 다 받아요, 그냥. 근데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나 이 국민의 쪽에서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 당황해요? 주장하는 거 다 당황하죠. 받겠다니까. 당황하죠. 왜냐면 김기현 변호사나 그 김종대 김종대 의원이나 의원 이런 다 분들이 받는다 해라 했어요. 이제 이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나 넣으세요.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좀 다 해도 돼요. 다 그렇죠. 해도 돼요. 예. 그래서 그쪽 오히려 고발당한 제보공작팀은 이 말이 웃긴다. 제보공작팀이래. 그 권성동 의원도 당연히 해야죠. 네, 제보공작팀은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지금 들어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유, 근데 진짜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대표 회담을 하면 네. 그 이미 이제 한동훈 쪽이 제의한 내용을 민주당이 다 받겠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특검을 할 할 말이 없는 수밖에 거잖아요. 없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엄청 혼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이제 그걸 한 발을 빼는 게 아닌가. 이런 빼면 생각이 어떡해요. 듭니다.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다는데. 빼면 손으로 받쳐줘. 아니 한 그리고 발을 손으로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데리고 그리고 가. 생중계 하자면서요. 네, 좋아요. 생중계해요. 아니 이 생중계는 저 좋아요. 특검법이 아니라 여기 상관없어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날 그러니까 때 아 생중계를 KBS로 하냐 MBC로 하냐 갖고 하겠네요. KBS로 KBS로 하세요. 해요. KBS로. 네. 시청률 좀 올려주세요. KBS. 네. 회담 의제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과 청문회 중단을, 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앞세우며 상대를 압박했다. 지구당 부활과 서민 지원 금투세 관련 조치에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당대표는 왜 이거를 기자들과 만난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고 그런 주장을 하는 지난번에 꽤 부러웠던 거죠. 영수회담 때. 이렇게. 그 30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부러우니까 네. 생중계 하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냥 지상파 3사하고 보도 기능이 있는 채널은 다 하세요. 대환영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 솔직히 이제 서로 조금 뭔가 합의되고 뭐 성과가 있을까요? 뭐 옛날에 당연히 사실은 있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막 되게 뭐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이나 이런 비아냥도 하고 지금은 그런 건 계속 없어졌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때는 장관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때랑 총선할 지금은 때, 예, 예.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좀 지금은 책임감이 좀 덜 할 때고 또 총선 앞두고서는 이제 제목 장사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런 거지만 지금은 이제 임기가 여튼 보장이 된 직선에 의한 당대표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총선에 엄청 깨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좀 이전에 있던 그런 자신감보다는 조금 만회.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땐 만나면 사람 좋아요. 본질은 크게 표정이 만나면 좋은 친구. 네, 만나면 좋습니다. KBS에서 생중계. 네. 만나면 좋은 친구 네. KBS예요? 국가 재난 방송 KBS에서 재난을 방송에서 일으켰던 KBS 1을 통해서 예, 네. 전국의 생중계를
하면 근데 좋겠어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반발했대요. 반발요? 아니 뭘 반발해? 우리 반발 안 해요. 생중계. 생중계 반발 안 해요. 보여주기식 쇼 하는 거냐 이러면서 생중계를 하면 한 달 그래야지 동안 하게 불리할 거다.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해식 실장이 생중계 형식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다만 생중계를 하면은 한 대표에게 불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 얘기를 뭐하러 해? 아니 원래 이해식 대변인이 이렇게 해요. 너무 아, 원래 이래요? 너무 솔직했다. 그치? 네, 솔직하게 점잖게 말해요. 네. 사실 비서실장이 그래요 원래. 아유 날고 싶은다고 오늘 이분은 진짜 3번이나 지금 슈퍼챗 쏘시면서 제가 엄청 짜서 점수를 잘 안 주는데 법사위 과방위 점수 100점 드립니다. 이야 엄청 잘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 목에 네. 힘 주셔도 됩니다. 여기 이러셨어요. 법사위 가방이밖에 없어요. 법사위인데 몇 명이에요? 법사위는? 법사위도 20명 넘나요? 20명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열- 한 명 더 적을 수 있구나. 여기 박은정 의원 네, 하나죠. 한 명. 네. 우리는 2명. 그 과방위는 기러기 편대예요. 왜요? 기러기처럼 전체가 날아가면서 공격 대형으로 간다고요. 그럼 가끔 가다가 이준석 의원도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이준석 머리가 의원은 좋아요. 네. 딱 콕콕콕콕 잘 치더라고요. 내공. 그리고 센스. 그리고 우리랑 좀 다르게 질문해요. 다른 각도에서. 근데 말려들어요.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은 개혁신당이니까 국민의힘 스탠스인가 이러면서 방심하고. 방심하다가 대답해주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아주. 그 미스 코리아도 그렇게 선발 안 한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근데 저는 놀란 게 미스 코리아 심사도 해봤다. 그 대목에서 아 정말 경험이 풍부하시구나. 옛날에 한국일보에서 주최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했다고. 네, 수민이 생활님께서 또 역시 좋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슈퍼챗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말 반국가 세력 암약하고 있다. 저요? 김영 아니 다 저희는 다니네요, 아니고 그래서. 본인들이 김영 그래서- 간사님. 북한이라고 그랬어요. 북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거 보면서 저보고 그러나. 아니 왜냐면 처음에 A형이. 처음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아니다. 북한이 이들을 이용해서 뭐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까 자기네가 말한 반국가 세력은 북한이다 이랬어요. 그럼 북한이 북한을 이용한다 이게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말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말이 하면서 꼬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요? 암약이 아니잖아. 공약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을 명약. 우리 명약이야 명약. 그래서 저는 또 나를 욕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좀 암약이라고. 전에 저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놀리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암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 아니다. 그러네요. 공개적으로 하는 네, 거니까. 공개적으로. 곳곳에서 암약인데 우리는 버젓이 버젓내고 국회에서 버젓이. 명약하고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뭐니 조금 뭔가 저는 안 좋을 때마다 꺼내는 거 안 좋을 때마다 이게 이제 충격 상세 아이템이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그거보다는 지금 친일 반국가 소위 색깔론 네. 등등을 들고 나오는 건 미래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거의 반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박근혜도 탄핵당한 박근혜도 네. 저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름 보수의 맞아요, 정체성으로서 맞아요. 네. 우아한 보수로 보이고 싶어 하긴 했다고요. 네. 예,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이 정부는. 그냥 그 너무 이상한 게 국민은 제3자로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모든 그렇죠. 걸. 천공 강의가 요즘에 뜸했나요? 뜸했죠. 네, 또 찾아봐야 뜸한지 되고. 우리가 안 받는지. 천공 강의는 뜸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12시간 노동하시던 분들한테 돈을 안 줘가지고 네, 그때 걸렸잖아요. 그래서 임금 주라고. 왜냐면 그 사람 천공이 자기네 제자라고 이제 들어온 사람한테 무노동해도 된다는 서약도 받아놓고 열정페이.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장부를 까보니까 마치 얼마를 준 것처럼 또 거기다 써놨대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12시간씩 일했는데 무노동. 지난번 무노동이라고. 21대 그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누구요? 국회의원 중에. 그래요? 눈이 동그래져서 모르겠는데 누군지. 아니 뭐 왜 자르고 그랬잖아요. 네. 노동법 위반 해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요즘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옛날 거라도 좀 뒤져봐야 되겠어요. 이게 콘텐츠가 없고 지금 21세기 격변의 시기에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에너지 대전환 등등 이게 지금 전환의 시기, 자본주의가 대전환기이잖아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네. 정말 미래 비전과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면 이게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퇴행하다 못해서 일제 시대로 너무 이게 그 전두환 때까지 퇴행을 해서 어머 이거 너무 멀리 가네. 근데 이제 일제 시대로 퇴행을 하니까요. 그래도 전두환은 남한테 미루진 않았던 것 같아. 자기가 잘못한 건 그냥 잘못했던 그냥 밀어붙였는데. 안 잘못이죠, 그냥 안 잘못. 그래서 남한테 꼬리 자르거나 쟤한테 넘기거나 이런 건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걱정되는 게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금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말을 하죠? 위기에 몰렸다 이런 거죠.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것 궁지에 같아요. 몰렸다. 아니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국민들 보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유지하게끔 자기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놓고 색깔론을 네.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그 주변에서 뭐 색깔론이나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뭐 색깔론을 얘기하고 아니 지금 한 분 있잖아요. 이분 말고. 누구? 누구 말하는 거야? 아니 이분 말고 더 높은 분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죠. 같이 사시는 분 얘기하는데. 네. 그분이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아 정말. 주변이다. 네, 아유 위험합니다. 다르죠. 네, 아이, 의원님 위험하십니다. V1이 얘기한 거니까 V0가 아직 얘기 안 의원님, 했잖아요. 의원님, 네 위험하십니다. 왜요? 이름 얘기 안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분은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뭔가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통일에 대한 의지가 밝혔죠. 강하잖아요. 통일 의지가 강하십니다. 아, 너무 괴로워요, 진짜. 왜요? 이게 해리포터의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절대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되는. 좀 그게 지금 그런 존엄하신 시대도 분. 아니고. 그렇죠, 존엄하죠. 네. 네. 함부로 말하면 최고위원회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린 이름 안 해요. 볼드모트. 이름 얘기 안 한다고. 올드모트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최고위원 2등은 얘기해도 돼요. 2등은 얘기해야 돼.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저항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진짜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제가 이제 70년대 말에 보였던 증후군이 지금 이 정부에서 드러나는 거고 제가 가장 놀랬던 게 그때 네. 검찰 조사받을 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하면서 네. 핸드폰을 다 네. 경호실에서 압수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70년대 말에 경호처가 했던 거잖아요. 그 국정원 그때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 권력을 견제하는 중앙정보부의 얘기를 안 듣고 쏴 죽여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맞아요. 했던 네, 그 네. 시기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달라졌는데 행동은 그 대통령실과 경호실이 또 이제 돌려막기로 국방부 장관 가고 그 직후에 지금 이런 말들 극단적인 용어들이 나오는 거 보면 민주주의가 4년 차. 완전히 퇴행이 됐죠. 4년 차요. 집권 4년 차. 그 4년째 행동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제일 크게 짖는 개가 제일 무서워하는 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게 더 위험한 발언 얘기들을 같은데. 하셨네요.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 두 분이 배틀하나 봐. 우리는 숨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니, 이분이 아니었어. 제일 크게 웃었어요. 이분이 제일 저기 저만 아닙니다. 제명. 저는 완전히 실수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이 반국가 세력이 네. 그때 지칭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 이 국가가 일본이라면 저는 기꺼이 반국가 세력이 되겠습니다. 더 위험해.
여기서 또 멋있는 스스로 선언했어. 암약하고 있다. 나는 대낮에 활약하는 반국가 우리가 세력이다. 지금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독립운동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진짜 심정입니다.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네. 그래요. 저는 되게 근데 제가 현자가 거물현이거든요. 네. 검은 선동 세력. 접니다. 김태규가 아니 근데 맞아요. 건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대통령이 김현 의원이 검은 선동 세력의 거두 맞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저 머리도 검어요. 정신적 우리 검은 선동생이 들인가? 나는 좀 빼줘. 옷도 나는- 검어요, 지금 나는 두 뭐야, 분은. 도대체가. 네, 구독 유지님께서 전현희 의원이 살아서 돌아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서 돌아가네요. 네, 아래님 분위기 좋다. 네. 이 조합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드림님도 계시고요. 네, 다들 지금 오늘 다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뭐 너무 이재명 대표 뻔할 뻔짜다 이래가지고 아니라는 듯이 폄하했던 언론들을 보기 좋게 니네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라는 걸 사실 보여준 게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위원 선거 하면서 결국 국민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진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되는지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그런 네. 전당대회였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제가 마지막으로 안다면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분을. 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민망하지만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걸 왜 언론들이 그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효과. 컨벤션 효과.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게 법사위하고 좋아요. 가방위에 효능감 때문에도 그렇죠. 예. 또 가방위와 예, 법사위에 진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감.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가 요즘에 네. 방송에서 엄청나게 또 활약을 하셔요. 근데 그거하고 민주당. 어쨌든 전당대회 컨벤션 네, 효과로 그거 이번에 확실한 것 대폭 같아요. 오른 건 근데 확실합니다. 그걸 언론들이 저희가 신경도 얘기해 안 드리겠습니다. 쓰더라고요. 제가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올랐습니다. 몇 프로요? 6.7%. 예, 6.7%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팍 떨어져서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습니다. 오늘 메인 뉴스 전현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앵커 왜 이래? 근데 제대로 하세요. 갑자기 막 코를 만지면서 김태규가 아니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재미없다, 흥행이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정말 쏟아졌잖아요. 처음에. 예, 근데 이 전당대회 끝나고 제가 중간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재미없는 게 아니고 아마 전당대회 끝나면 민주당 지지율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랐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분명히 물론 이제 대표가 어대명 앵커. 예. 앵커. 어대명이 하정해줘가지고 제가 앵커입니까? 제가 지금 앵커예요. 제가 앵커인가? 그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컸다. 예, 재미없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아주 흥미로워했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 효과로 이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에서는 50% 넘은 그런 지지율이 났다. 자세한 것은 중앙 여론조사요? 여론조사 심의회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언론들이 아무도 보도 안 하고 지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울어진 언론이 정말로 증명이 됐다. 두 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방송 개혁을 위해서 언론 개혁을 위해서 뛰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이상
마무리. 네. 이상 전현희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앵커라니까요. 전현이 앵커. 이상 8시 새날 앵커 전현희였습니다. 8시 40분. 네. 하하님께서 새날의 푸나님 진보 진영의 귀중하고 보배스러운 여전사들만 쏙쏙 뽑아서 이리 모아주시다니 너무 좋습니다. 푸나님도 힘내세요 이러셨고요. 새날에서 키워줬습니다. 맞아요. 우리 새날에서 제가 키우려고 오늘 다 이제 됐어요. 전현희 최고위원을 이제 축하하면서 저희가 요번이 35회인가요? 네, 35회 계산해 보니까 네. 8달이 훌쩍 넘어왔어요. 그렇죠. 48에 32니까. 우리가 12월 달부터 했나? 11월 시작을 언제 딱 한 번 아예 방송을 안 못한 건 딱 했었던 한 게 번 있었고요. 예.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한 분이 빠지든 계속 이제 이어 달려왔는데 2025년 4월 달을 기대합니다. 네,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기대가 민상우님께서 많이 또 새날의 4월의 봄이 독립의 봄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봄이 됩니다. 4월의 봄 4명의 여전사 항상 응원합니다.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과방위하고 법사위가 효능감을 정말 뿜뿜 올려주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오늘 행안이요. 네, 오늘은 행안위가 또 열심히 올려줬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까지 법사위와 가방위를 안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법사위원장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이유를 이제 드디어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들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씩 고쳐지고 있으니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 좀 믿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수그레 뉴스님이 PD 수첩 오늘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검찰은 알고 당신들이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보시고요. 우리 4월의 봄 여전사 저까지 4명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날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